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현재 새벽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미국장 반도체 기술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7월 1일입니다. 1, 2분기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3분기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오늘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주까지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 우리 김교수 화이팅 또는 삼성, 하이닉스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반등은 일단 나왔는데 일단은 뭐 야간 선물도 일단은 3%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출발을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의 일정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뭐 갭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시장 심리 지수는 오히려 폭상승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도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지금 롱 포지션 새벽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많은 물량도 아니고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은 슈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가락에 베팅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앞으로 나올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성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지표를 일단 보게 됐었을 때 이 졸트 구인인원,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산 신뢰지수 이게 예상치 부합을 했고 이전치보다는 일단은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미국장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당장 오늘 밤에 나올 ADP 비농업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그 다음날 비농업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 실업률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정해주고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진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이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었을 땐 요때처럼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가져가고 기술적인 낙폭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50만 원 넘게 빠졌고 그쵸? 다음에 이때는 55만 원이 빠졌어요. 이게 10주면 550만 원이고 100주면 5,500만 원이에요. 몇 거래일 만에 이런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상 수준이고 살짝 높게 나왔다.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이 지지라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이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시나리오라서 올라가고 이만큼 빠지냐면 이만큼 빠지냐 이거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그리고 아직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6월달 거 보여드릴게요. 6월 2일날 제가 차익 실현을 가져가자고 언급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했죠. 왜? 다음날 나올 고용지표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빨간 색깔 악재입니다.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기술주 성장주에는 부담이 돼요. 반도체 특히. 그래서 금리나 기대를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맥바적 해석 가능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왜 추가 매수를 계속 안 가져갔냐? 다음날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ADP가 그리고 비농업이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통장 주 반도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낙폭 구간에서 경제지표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고 살짝 흔들렸지만 올라갔다라는 점. 이거를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월 19일에 보세요. 19일 맞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할 매도를 가져갔어요. 왜? 경제지표 하락 준비는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정확하죠. 6월 19일. 저는 주간이 아니라 항상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7월 1일과 7월 2일이잖아요. 이거와 더불어서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7월 3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에 호재가 나오게 됐었을 땐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 매주 사이드카 나왔죠. 자금이 코스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코스피 빠지겠죠. 이거를 알고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슈퍼지션을 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외국인들은 옛날만 하더라도 매수를 해야 주가 올라갔지만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쵸?
최근에. 왜 그럴까요? 선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저조하다 싶으면 선물에다 베팅해요. 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대 10, 1대 100,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코드를 가져갈 수 있으며 양방향 베팅이 가능합니다. 롱, 숏, 주가 상승, 주가 하락. 근데 지금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겹치고 나서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오늘 올라가더라도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엄청나게 높지 않게 나왔다. 이런 낙폭인지 아니면 이런 낙폭인지는 봐야 돼요. 한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림인지 아니면 또 기술적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림인지 제가 이렇게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언제 가져가면 좋은지 반등은 나옵니다. 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해요. 언제처럼? 그때처럼. 이때 급락하고 이 아래 꼴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가져갔죠. 근거 보여드릴게요. 바로 빨리 회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24일에도 맞췄죠. 6월 24일이죠. 외국인 선물 롱 포지션으로 하락분은 금방 올릴 거. 절대 투매하지 말라. 오히려 삼성하이닉스 추가 매수다. 분할 매도 했잖아요. 19일날 오전 8시 48분. 제일 프리마켓 때 최저점일 때 24일이고요. 프리마켓 때.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런 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경제지표 누구보다 빠르게 열정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6월 29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31만 7천원, 하이닉스 25만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언급을 드렸습니다. 두 날로 항상 전 대응해요. 보세요. 31만 7천원 정확합니다. 요 근처예요. 보시면 31만 7천원 말씀드렸는데 31만 6천원까지 떨어져 하이닉스도 255만원을 말씀드렸죠. 이걸 가져갈 수 있었단 얘기예요. 왜 분할로 가져갔냐? 아직 고용지표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585-0165 삼성 SK라고 두 글자만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하고 만약에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을 땐 분할 매도 가져갈 거고요. 아니면 단기 저점에서 추가해서 신규 진입 노려볼 겁니다. 조정은 어찌됐든 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렇게 근거 있게 객관적인 근거로 알려드릴 거니까 010-585-0165 삼성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렇게 경고를 드리자면 고용이 6월 초에도 둔화될 거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뉴스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왜? 너무나도 미국장 경제지표에서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울트 9인 인원도 상회를 해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ADP도 상회를 해줬고 비농업 고용지표도 상회를 해줬고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어요. 주식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리스크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절대 언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수익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100% 확신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고용이 좋으면 경제도 좋은 거니까 주식도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평상시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장은 달라요.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온 시장이에요. 근데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성장주와 반도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상승 임금 지수와 그다음에 실업률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의 움직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585-016 삼성 SK라고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저점 신규 추가 매수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거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중요해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바로 0165 삼성 SK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선물만 보고 가실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